Hong Kong, they say, not even the sky's the limit. In the past 10 to 15 years, mind-blowing fortunes have been made here and very few lost. Dragging my balls, I wanna peek at you. I'm trying my best, I wanna leave. In another part of town, the man they call Dr. Doom is starting work. Like I am next to Ed. I'm pulling on the head, making hella knots. She keep a civil right movements, my Coretta Scott. Yeah. Don't let the big BMW, the ponytail or the lack of a pinstripe suit fool. For 20 years, Swiss-born Dr. Mark Farber has been an investment broker in Hong Kong's land of boat. 그리고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97년 크래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나온 거죠. 이제 뭔가 경제 위기 같은 게 이제 있게 되면 다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프라이빗 섹터 페일러다. 정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이제 랜딩 보로잉들이 많았다. 프라이빗 섹터에서 그렇죠? 아마 이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도 굉장히 태국에 투자가 많았어요. 뭐 무슨 특히 리얼 에스테이트 투자가 많았어요. 부동산 투자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관광지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스페인이나 뭐 옛날에 그런 게 있듯이 지금 이제 거기 해안가 따라 막 뭐 멋진 집들이 있는데 다 그냥 그게 다 안 팔리고 막 뭐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 타일랜드도 이제 패거를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예. 그래서 25바트 달러였는데, 그쵸? 어차피 해외한테 돈을 이제 빌리면은 본토 이자율은 이제 높았겠죠, 그쵸? 예. 그리고 바깥에 이자는 싸니까, 그쵸? 그래서 막 빌렸겠죠. 근데 이제 96년에 아까 이제 커런 어카운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커런 어카운트 데피시시 로켓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수입이 많아지고 막 그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트가 오버밸류 된 거라고 이제 받고, 그 커런 어카운트 데피시시 얘는 이제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커런 데피시시 막 증가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트가 비쌌던 거지. 비싸니까 이제 이게 막 수입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죠. 해외에서 뭐 서비스나 뭐 수출은 잘 안 되고 그랬겠죠. 그렇죠. 농산물 이런 것도 비싸니까 잘 안 팔렸겠지 그 당시에,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97년에 커런시 어택이 들어갔고 7월 2일 날 이제 커런시 팩을 드롭을 한 거예요. 네. 2017년 기사니까, 그렇죠? 2017년 기사니까 그때 기준으로 지금 185 빌리언, 그러니까 이제 1,850억 불 정도의 리저브를 이제 갖춰놓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400니까 절반 정도 되는 거죠. 타일랜드 같은 데서. 얘네들도 이제 그 나라 치고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괜찮다. 뭐 이런 내용이야. 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괜찮겠죠,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보면 심각했던 거예요. 이거 IMF 온 다음에 이제 미국 얘들 43 빌리언, 그러니까 거의 50 빌리언 가지고 뭐 다 하는 거예요. 베일아웃 패키지는 43 빌리언인데 저거 가지고 왔는데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죠. 푸드 앤 에너지 서브시디를, 그러니까 이제 다 막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걸 줘야 된다고 막 이제 얘기도 하고 막 뭐 그런 정도로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주면 안 된다, 뭐 줘야 된다, 뭐 이런 걸로 IMF랑 얘기를 했던 것 같고, 16개 은행이 이제 문을 닫았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스와트로 지금 정권이 무너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 스와트로 정권이 이제 경제를 다 여기 이제 석유나고 이런 데니까 정권이 이제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무너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IMF도 얘네들 이 정권에 계속 주면은 뭐 개선도 안 되고 그럴 것 같다. 그래서 거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죠. 여기 좀 시리어스하죠, 상황이? 굉장히. 아까 이제 넘버가 또 다 다른데 여기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벌써 65%막, 그렇죠? 애뉴얼 퍼센티지가.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도 발생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막 정권도 또 막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학생들 시위하다가 뭐 몇 명 죽고 또 이러니까 막 그 시위가 커져 가지고 뭐 아주 그냥 그 나라가 난리가 난 케이스예요. 네. 정권 바뀌고 그다음부터 이제 IMF에서 뭐 또 인제 그런 거 가지고 어 다시 인제 돌아간 거죠, 원래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인제 이 IMF 페이퍼가 인제 있는데 이걸 좀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예 한국은 이런 외환 위기를 안 당할 거라는 그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한국은 사실은 그 동남아 국가들하고는 다르니까 홍콩이나 이런 데처럼 이거를 인제 극복할 거라고 이제 다들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한국은 뭐 예를 들어 어떤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무슨 뭐 베팅을 한다든지 이런 구조도 아니었고 당시에 인제 굉장히 아 뭐 자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였을 거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분도 이제 한국 그 김기완이라는 분인데 제가 뭐 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외국계 그런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뭐 쪼금 있었고 인제 쪼끔 약간 인터내셔널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레퍼런스도 인제 다 한국 페이퍼 그러니까 약간 좀 한국 쪽에서 쪼금 분석된 거랑 인제 고런 게 쪼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왜 이게 생겼냐.' 이분이 인제 보는 거는 뭐 일단은 커런트 어카운트 데피시트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자가 인제 한 8.7 빌리언 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인제 4 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직전 연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커지는 거 보면 이게 또 4 배가 되면은 뭐 16 그러니까 84, 24 그쵸? 아니 94, 36 36 빌리언 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게 좀 뭐 갑자기 커지니까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원래 안 좋았다는 거죠 약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됐으면은 국고에서 뭐 몇십 빌리언 만약에 캐피탈 인플로우가 없으면 캐피탈 인플로우가 만약에 없는 상태라면은 그럼 국고에서 아까 말했듯이 국고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 몇십 빌리언을 써야 된다 이러면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리저브가 그쵸? 리저브가 이게 지금 94년에 96년 보면은 지금 29 빌리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 97년에 9 빌리언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어하느라고 완전 뭐 지금 뭐 데피시트 지금 몇십 빌리언 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무섭겠죠. 이걸 이게 단순히 보더라도 지금 야 이거 뭐 완전히 지금 어? 큰일 나겠네 뭐 이런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인제 그 폴리시 메이커들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그쵸? 한국 정부는 인제 이 당시에는 커런트 어카운트가 데피시트 이제 적자가 나니까 '캐피털 인플로우를 좀 늘려야겠다.' 정부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91년에 그 캐피털 어카운트를 인제 자유화하겠다. 그러니까 인제 열겠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을 조정할 생각은 안 하고 그쵸? 우리가 쓰는 게 많으니까 '돈을 많이 들어오게 하자.' 뭐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응?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인제 그 우리나라 안에서만 있다 보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이거를 뭐 리버럴라이제이션 해 가지고 뭘 아니 뭐 그러니까 나가면 어떡하려고 예를 들어. 그쵸? 그러니까 들어온 게 없으면 나간 것도 없겠죠. 그쵸? 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리버럴라이제이션을 먼저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었겠죠. 그 당시에 뭐 어디 뭐 OECD 가입하고 뭐 인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거 유지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때. 어쨌든 간에 이게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를 바꿔 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저희 이제 뭐 외환거래법 뭐 이런 걸 바꿔서 이제 뭐 요거를 인제 캐피털 어카운트 리버럴라이제이션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한적으로 인제 리버럴라이제이션을 해서 이 캐피털 인플로우를 인제 이게 인제 많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죠? 많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정책 위반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걱정을 하는 거죠. 캐피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코리안 한국 원화가 올라가잖아요. 그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환율이 올라가니까. 1993년에 그래서 한국 정부가 결론적으로 이제 파이낸셜 섹터를 리버럴라이제이션을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일단은 그런 제한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풀고, 그렇죠? 은행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금융기관의 그런 뭐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풀고,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는 어쨌든 관리를 잘 이제 관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잘 못한 거죠. 잘 못해서 쇼텀 포린 커런시 대신 단기 해외론이 이제 갑자기 이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에. 예, 그래서 OECD 가입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디레귤레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한을 이제 완화시키고 이제 이런 특히 그 캐피털 마켓을 오프닝하고, 그렇죠? 이랬던 건데 그 리버라이제이션을 숏텀만 하고 롱텀 캐피털 인플로는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거는 계속 제한을 가하고 단기로 투자하는 거에만 이제 이거를 리버라이제이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무역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역 관련된 거는 이제 그런 그 트레이드 파이낸스나 이제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레귤레이션을 최대한 낮추자는 뭐 뭔가 이제 수출이나 뭐 수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왔다 갔다 이게 잘 돼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드 데피시트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숏텀으로 자금을 받아들여서 이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롱텀은 이제 오너십을 주고 약간 이런 거니까 그거는 안 풀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둘 다 풀기 싫었겠죠. 캐피탈 그 어카운트를 자기만들 못 하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그러니까 롱텀 인베스트먼트는 없고 숏텀 인베스트먼트는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숏텀 익스터널 댓이, 그러니까 해외 그게 이제 61%, 그러니까 토털 익스터널 댓의 61%,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숏텀 댓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숫자를 너무 많이 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activity, 그러니까 이제 뭐 US 달러로 채권을 찍는다든지 해외에서 뭐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확 풀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가가지고 막 홍콩 같은 데 가서 막 레이즈를 한 거예요. 이제 은행들, 그죠? 은행들, 많이 머천뱅,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런 은행들, 특히 재벌들이 소유한 그런 은행들이, 그죠? 대기업에 이제 펀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뭐 보통 뭘 했냐면은 그 뭐 우리나라 가서 무슨 영국 뭐 시장 가가지고 뭐 달러 찍어 이게 아니고 했던 게 뭐 헤빌리 했던 게 뭐냐면은 숏텀 재패니스 펀드를 홍콩에서, 그러니까 일본계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일본도 이제 해외 투자하고 이제 어쨌든 간에 해외 법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해외 일본 브랜치들이 이제 외화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계 그 은행들한테 이거를 숏텀으로 빌린 거예요. 해외에서. 근데 이거 어디 투자했겠어요? 이거 뭐 숏텀 해가지고 무역한 데 썼겠어요? 아니지, 숏텀은 이걸 빌려가지고 뭐 롤오버 되겠지. 계속 그 차환이라고 하죠, 그렇죠? 계속 연장을 하거나 빌릴 수가 있겠지 해가지고 일단 빌려놓고 얘를 무슨 뭐 롱텀 인베스트먼트 투자한 공장 진다니 건물 짓고 뭐 약간 그런 이 캐피털 인베스트먼트에 쓴 거예요, 얘를. 응?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땅을 산다든지, 그쵸? 뭐 그런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수익이 뭐 당장 안 나는 거에 썼는데 숏텀으로 지금 이 얘를 빌렸으니까 이자는 숏텀으로 내야 되고 이게 머처러티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 달라고 그러면 이 공장을 뭐 예를 들어 짓고 있는 도중에 그걸 팔아서 돈 줄 수 없는 거,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행동,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이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투자 기간하고 빌린 돈을 갚는 그 기간하고 이게 미스매칭이 발생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97년에 말이 되면 숏텀 익스터널 댓이 63.8 빌리언 달러였대요. 네.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중간에 탁 끊고 나갈 수 있는 63.8을 빨리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리저브가 포린 커런시 리저브 9.1 빌리언, 10 빌리언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당시에 97년 말에. 그리고 왜 이렇게 돈을 빌려다 썼냐, 재벌들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 오너십을 자기네들이 다 갖고 그 오너가 가지려고 그러는 거죠. 돈은 필요한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빌려야지, 은행에. 관치금융,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줬겠지. 그래서 이게 97년에는 400%였다는 거예요. 데트 에쿼티가. 데트 에쿼티가 뭐냐면은 근데 내가 그 100짜리 비즈니스 가지고 4배 그러니까 400원을 300원을 빌렸다는 거예요. 300원을. 400원을 빌렸다는 거예요. 응? 400원을. 그 100짜리 비즈니스가 있는데 400을 빌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빌려줄 때는 원래 내가 지금 100짜리가 비즈니스가 있으면 100을 빌려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걸 이 회수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 400을 빌려줬으면 뭐 거의 OECD 에버리지의 2배였다. 응? OECD 국가들도 대시 그때는 좀 컸었네요. 이때가 아무래도 좀뭐 그런 게 많았나 보죠. 200% 그랬던 거 아니에요? OECD 에버리지가. 그죠? 근데 또 게다가 30대 재벌만 다 합치면은 500%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냥 은행 돈 그냥 끌어다가 자기 계열사에 은행 돈 끌어다가 그냥 응? 이제 그렇게 이제 썼던 거죠. 그래서 97년에 그 지금 아까 보잖아요. 이 그로스 리저브 그죠? 리저브가 21, 28, 29 크다가 이제 97년에 이제 그런 데피시트 일어나고 뭐 이렇게 드라이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가 나왔지 이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토탈 익스터널 뎃 해외 뎃이 94년부터 보시면은 팍팍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3년 대비 거의 2배가 늘어났고 주로 늘어난 거는 보면은 여기 38인데 63 거의 2배가 늘어난 거고, 그렇죠? 얘도 2배가 늘어난 거고, 그렇죠? 정부 뎃은 별로 없어요. 정부 뎃은 뭐 익스터널 뎃에 거의 10%도 안 되고 주로 이제 뱅킹 섹터 그리고 아더 섹터, 아더 프라이빗 섹터겠죠. 이 두 개가 다 한 거예요. 정부가 이거 사실 그냥 관여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해라. 특히 뱅킹 섹터.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에서 셔트홈 뎃을 뭐 막 빌릴 수는 없겠죠. 은행에서 지금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지금 셔트홈 뎃이 규모가 절반 이제 이상인 거죠.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는 이제 좀 안정이 됐겠죠, 그렇죠? 안정이 되면 전체 뎃도 2000년하고 비교했을 때 좀 2000년까지 좀 줄고, 그렇죠? 그리고 쇼턴 뎃이 비율은 뭐 이제 뭐 그런데 이 보시면은 뭐 많이 줄었죠,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뎃이 많이 줄었죠, 예, 그렇죠? 그리고 리저브도 이제 막 늘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예, 환율이 뭐 서플러스로, 그렇죠? 이렇게 됐고. 그리고 데투 에코티 레이쇼 인 매니팩처 우리나라 매니팩처링이 크니까 그게 이제 거의 뭐 300%막 뭐 이때는 400%였다가 그렇죠? 이때 진짜 뭐 큰일이 있었네요 진짜 OECD 뭐 가입하고 막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그냥 빌렸네 그렇죠? 여기 다시 이제 200%대로 떨어지고 200% 이제 OECD 레벨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 숫자 보면은 외국 투자자들이 이제 편하게 생각하겠죠. 아 이게 문제 없겠구나 이제 스테이블하게 가네. 게다가 이제 중국 때문에 막 이제 그 성장의 그런 어떤 베네핏도 보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아주 스무드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뭐 10년 15년 뭐 정도는 아주 스무드하게 이제 갔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안 좋은 뎃들 그쵸? 안 좋은 채권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팔든지 아니면은 이제 외부에서 그러니까 수요받은 그런 캐피탈로 이제 그걸 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잘 해결을 했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Foreign Exchange Reserve in South Korea, 그렇죠? 예, 이게 2020년 6월 달 기준으로 이제 410 빌리언 4,100억 불, 예, 그 정도 이제 있는 거죠. 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발생된 그런 금융 위기가 이렇게 이제 전이가 돼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왔었고 어쨌든 그 극복을 이제 금방 해냈고 그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물론 힘들었지만 그렇죠. 뭐 이제 극복을 이제 해냈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홍콩에도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죠. 뭐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겨냈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홍콩에 이제 살아남은 게 이제 은행밖에 없게 되는 거죠. 뭐 거의 이제 파이낸스로 이제 많이 가게 된 거고. 그때 이제 홍콩에서도 여기저기 투자를 하니까 그중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 이제 뭐 택시 회사나 이런 데 이제 투자했던 인베스트먼트 뱅크 쪽이 이제 뭐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80%까지 떨어지고 경제가 이제 한동안 안 좋았으니까 그때 이제
이제 부도가 난 거죠. 우리나라도 그 동방 페레그린이라는 증권사가 옛날에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제 페레그린 인베스트먼트 홀딩스 리미티드라는 이제 회사가 어,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죠. 페레그린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리퀴데이터의 이제 리퀴데이터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망해서 이제 리퀴데이션을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이제 그런 걸 리퀴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그 리퀴데이션 리포트를 이제 작성을 이제 한 거를 보면은 이제 페레그린은 1988년에 이제 시작된 그런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인데 이제 주로 동남아의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랑 그다음에 거티 세일즈 리서치 이런 것들을 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는 이제 조인 벤처 형태로 이제 셋업을 많이 했다 오퍼레이션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페레그린이 이제 태국에서도 뭐 사업을 하고 있었나 보죠. 그렇죠?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인도네시아로 이제 그 인도네시아 오퍼레이션 많이 했는데 이제 97년 5월에 이제 페레그린에서 스테디 세이프라는 인도네시안 회사, 저기 택시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여기 제가 이제 론을 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채권 발행이든 어쨌든 해서 그래서 금액이 이제 3억 5천만 불 정도. 이제 11월까지 2억 9,900만 불, 2억 6,900만 불을 이제 제공을 한 거죠. 근데 인도네시아 루피가 이제 디밸류가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당시 발생된 이제 금융 위기, 홍콩 금융 위기가 나면서 이제 주가도 이제 떨어지고 그런 뭐 펀드 레이징을 추가로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뭐 베일아웃에 대한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국은 실패해서 리퀴데이션이 이제 되게 됐다는 거죠. 7월 달에 홍콩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그죠? 홍콩이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어택을 이제 받은 거죠. 홍콩의 모니터 어서리티 여기 이제 그 패그제 유지 그러니까 중앙은행 같은 홍콩의 중앙은행 같은 건데 근데 이제 리저브 캐시가 이제 많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빌리언 이상 US 달러로 이제 뭐 10억 불 정도로 이제 이 환율 방어를 해서 쓴 거죠. 예. 굉장히 그 홍콩 자체를 이제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제 본 거죠. 아시아 마켓 자체를 이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도 엄청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홍콩의 이제 그 중앙은행이 홍콩 주식들을 막 다 산 거예요. 예. 이제 트래커 펀드라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들고 있는 홀딩 회사를 상장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그게 또 추이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파는 어떤 게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그 도널드 청, 치 파이낸스, 그러니까 파이낸스 치프였던 거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홍콩을 보고 와, 이제 뭐 80빌리언 정도, 80빌리언 정도 있는 그런 포린 익스체인지 리저브를 갖고 이렇게 이런 거 막아냈다. 응?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각 나라들도 이런 거 안 당하려면 이렇게 그 포린 익스체인지 리저브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요새는 이제 사실 좀 달라졌죠. 그래서 2020년 그렇죠? 6월달 기준 그렇죠? 예. 그래서 포린 익스체인지 리저브 제일 많은 데는 중국 그렇죠? 예. 그리고 일본 그렇죠? 이게 3 트릴리언이네요. 3 트릴리언 1.4 트릴리언 그 다음엔 스위스 그렇죠? 거의 1 트릴리언 되고 러시아도 많고 인디아도 뭐 꽤 되고 타이완도 뭐 그렇죠? 500 이게 뭐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홍콩이 400 이제 45 빌리언이 있는 거고 한국이 이제 416 빌리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홍콩이 한국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환 자산을. 상당히 많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건 또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중국에 지금 3 트릴리언이 있다 이거죠. 이거는 뭐 못 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뭐 어찌됐든 간에 3 트릴리언이 이제 뭔가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표시가 됐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3 트릴리언이 있기 때문에 홍콩을 이제 뭐 공격을 했을 때
나중에 그걸 중국에 도와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깰 수가 없다 홍콩 패근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당시에 이제 97년에 기사에 나오는데 97년에 당시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중국에서 이 일국양제 유지를 해야 된다. 우리가 들어가서 꺼려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식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국양제라는 게그 원컨트리 투 시스템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국도 굉장히 부담을 가져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홍콩을 못 건드리 특히 이제 97년 넘어간 해니까 그렇죠? 네. 함부로 홍콩을 못 건드린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다들 막 걱정한 거죠. 저 공산주의자들 들어와가지고 이거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냐? 다 이거 완전히 홍콩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97년에.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홍콩에 어쨌든 그 시스템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에이비안 플루 그쵸? 이게 그 조류 독감 이게 또 엄청 돌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 그런 위기도 잘 벗어나고 그때 금융위기로 그 뭐 잡을 잃고 응? 뭐 한국에서도 100만 가까이가 이제 잡을 잃고 응?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는데 홍콩은 잘 버틴 거예요.